명언에 빠져들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만나온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 사귀게 된 동기나 선후배도 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인간관계일 수 있다. 그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참 꼴보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간 유형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쉽게 관계를 끊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류한 시간이나 얽혀있는 여러 관계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당장은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되기도 어렵다. 오늘은 아무리 오래 사귀었거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인간 유형에 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계산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남에게 때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베품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이 실과 득을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손해보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한다. 특히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많으니 당연히 상대방이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보다 돈이 많으니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항상 누군가에게 얻어먹다가 어쩌다 본인이 한번 밥을 사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밥을 샀으니 너는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다음에 나한테 더 크게 베풀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항상 보답받아야 한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베풀 때 온전한 마음으로 베풀지 않고 항상 득과 실을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은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과 돈을 쓸 바에는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멀리하라. 우리는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 사회에 나가면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나은 상황의 사람들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린 시절 사람들과의 만남은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옛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 사심없이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해 자신 스스로 위안을 얻고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관계가 친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자신의 언행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불행이나 약점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가까운 사이는 외부적 환경을 떠나서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한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집을 사서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이야기한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을 더욱 과시한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자신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커져서 독이 될 것이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만큼 추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아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단함 때문에 자신과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떠나보낼 때는 잠시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선택이 분명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하며 친밀감을 증진한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대화를 통해 가치관이나 관점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경쟁처럼 보며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가르치려 들거나 설득하려 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교훈을 주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충고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충고는 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돋보이기 위한 의도가 느껴진다.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강하다. 그들은 대화를 상호 이해의 수단이 아니라 경쟁으로 보고 남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의견을 강요당하며 대화를 이성보다는 감정에 기반하여 이어나가야 해서 힘들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사람과는 기쁨이 슬픔으로, 슬픔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말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 5번째,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니까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실수를 한 뒤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듣는 이들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농담이라며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낸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농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농담을 들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무례하고 선을 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 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에 더 발전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항상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만약 나의 감정을 억제하며 굳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시간과 감정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쏟아부을 수 있다. 관계를 종료하고 나면 잠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장자는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의 과오가 있다고 했다. 이런 8가지 과오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 첫 번째 과오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오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 과오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것들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기 때문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과오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말을 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 과오는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것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 과오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 과오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하라.
마지막 8번째 과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음흉함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8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세상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잃거나 방황할 때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또한 나의 결점을 알고 평소 진심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타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